자, 선상탄 17, 18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상탄 배울 때 크게 세 가지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나라를 향한 충성심. 그죠? 두 번째, 요즘 말로 하면 반일 감정 정도 되겠죠. 외적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전쟁 안 일어나야 좋죠. 그죠?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 자, 이 세 가지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박일로 이 무인의 기계를 이렇게 잘 바탕에 깔고 이 세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 이 박일로가 이제 그 명을 받고 부산 앞바다에서 이 왜적들을 지키게 되죠. 배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별 엉뚱한 상상이 다 들어서 갑자기 배를 만든 사람을 막 탓했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없었더라면 전쟁이 안 났을 텐데. 그러면서 배 만든 사람을 막 원망했었고요. 그죠? 헌원 씨라고 황제 있었죠? 자, 그리고는 진시황도 막 탓했죠. 왜 저기 섬에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가라고 쓸데없이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셔블 등의 무리를 또 탓했죠. 아니, 니들은 불로초 고래 갔다가 없었으면 바로 돌아왔어야지. 왜 거기에 망명을 해? 신화된 도리로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막 원망했던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17쪽부터 보면 이제 조금 화자의 생각이 전환이 되는데요. 무슨 내용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달락부터 한번 보세요. 첫 줄부터 봅시다. 두어라 기왕불구라 일러 무엇하루 소니. 자, 여기 기왕 요즘도 쓰이는 말이죠. 이미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지금 와서 이걸 탓하면 뭐 하겠느냐? 다 소용없다는 거죠. 임진왜란 벌써 일어났고 배 벌써 만들었고요. 그죠? 사람 벌써 보냈고요. 거기서 외적이 생겼고요. 자, 속절없는 시비를 후려쳐 던져두자. 잠사 각오하니 자, 잠잠히 깊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는데 내 뜻이 고집스럽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 뜻은 원래 뭐였느냐? 내 뜻은 이 헌원 씨에 대한 원망이었죠. 예. 헌원 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배를 괜히 만들어갖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집스러웠던 거야. 왜? 자, 뒤에 이유가 나오죠. 황제 작주거는, 여기 황제는 헌원 씨를 얘기합니다. 자, 배와 수레를 만든 것. 헌원 씨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왠 줄도 모르겠다. 여기 외다라는 단어 요거 외웁시다. 우리가 왼손, 오른손 이러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왼손, 바른손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외다가 원래 잘못됐다, 그릇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잘못된 줄은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장안 강동의 추풍을 만나신들 편주고 다니타면 천청해활하다. 어느 흥이 절로 나며 요까지 끊어야 돼요. 자, 이 장안은 사람 이름입니다. 저기 중국 진나라 때 사람이에요. 왕이 이제 뭐 높은 벼슬을 줬나 봅니다. 근데 정치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벼슬을 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이게 돌아가는 모습이 영 뭐 조만간에 난리도 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가뜩이나 이게 뭐 정치에 염증도 느껴서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죠. 근데 요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그죠? 바람도 불고 가을이 돼가지고 하늘도 맑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고향에 대한 간절함이 떠올른 거예요. 고향에서 먹던 어떤 나물과 그 회도 막 생각이 나고요. 아, 인생이란 이게 좀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도 내 마음 편하게 뜻에 맞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벼슬 한다고 이렇게 멀리 떠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죠? 자, 그러다가 그냥 바로 그 길로 그냥 벼슬자리 던져두고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자, 그게 이 장안의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장안 강동에 추풍을 만나죠. 이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나 벼슬자리 안 할래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갔지만 이 사람이 온갖 그런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려면 이 배를 딱 띄워놓고 이렇게 좀 자연 경치를 누리고 그래야 이제 제 격인데. 자, 그런데 편주, 조각편자의 배주자입니다. 이런 배가 없었더라면, 배가 곧 없었더라면, 아니 탔더라면 천청해활하다. 자, 하늘이 맑고요. 바다가 넓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맑고 그래도 배 없으면 무슨 흥이 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라도 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경치를 누리고 즐겨야 정말 그 기분이 나는 거지. 어?
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없으면 무슨 흥이 났겠어? 자, 배가 있음으로써 풍류와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배 잘 만들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기서부터 끊어져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삼공도 아니 바꿀 제일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이력지 않으면 어디 붙여 다니는 거. 자, 우리 이 삼공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요거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요 알아둡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런 삼정승의 높은 벼슬을 삼공이라고 그럽니다. 왕이 아닌다 하면 온갖 부귀영화와 이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이 상공하고 안 바꾸겠다. 뭐를? 제일강산을 이렇게 나와요. 이 제일강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 자연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죠?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삶의 풍요와 가치를 얘기할 때, 나 아무리 이런 것들을 줘도 안 바꿀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좋은 자연인데,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부평 같은, 여기 부평초는 개구리밥을 얘기해요. 왜 우리 연못에 연꽃처럼 막 이렇게 막 조그맣게 막 이렇게 그 둥둥둥 떠다니는 잎 맞죠, 그죠? 그 개구리잎. 중심 없이 둥둥둥 이렇게 흘렀다가 또 저렇게 흘렀다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평 같은 어부생애. 그 어부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어부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을 위한 어부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돼 있죠, 여기. 풍류객이라고 돼 있죠, 그죠? 나름대로 자연의 경치를 즐기고 누리고 이런 어떤 어부의 삶을 얘기합니다. 윤선도가 지은 어부 사시사에 나오는 그 어부처럼요. 자, 그러니까 그냥 배 띄워놓고 그냥 정처 없이 둥둥 띄워놓고 자연을 누리면서 거기서 풍류를 느끼면서 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게 이 어부의 생애입니다. 자, 이런 어부의 생애를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배를 타고 물에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가 아니면 어떻게 다닐 거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쭉 보면, 야, 배 만들었고 전쟁 일어났고 참 안 좋았는데.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뜻이 너무 고집스러운 뜻이었어. 배가 있어가지고 이런 천청해활한 자연을 누리면서 흥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 어부의 생애를 누리면서 풍류를 즐기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배 때문에 배가 있음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풍류와 흥취를 내가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 뜻이 뭐 이렇게 배 만들어서 전쟁 났다는 그런 원망했다는 뜻이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가달라가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 이 배에 긍정적인 가치도 있네. 자연을 즐기는 수단이 되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가달락 내용 화제의 생각이 조금 전환이 됐죠, 그죠? 자, 나달락 봅시다. 자, 이런 일 보건대 배상긴 제도야 지묘한 듯하다마는 자, 이런 일, 이 위에 있는 문맥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그냥 꼭 이렇게 그 전쟁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풍류용으로도 쓰이네. 좋은 점도 많네. 자, 그래서 이 배 만든 자체를 보면 참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참 묘하기는 하다마는 자, 그다음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 물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핏게 타고 인풍영을 하되 흥이 전혀 없는 게요. 자, 우리 무리들은 근데 어찌해서 자, 어떤 배를 탔느냐고요? 판옥선을 탔답니다. 자, 판옥선은 그냥 전쟁용 배예요. 전함이에요. 전쟁하는 배죠.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막 화살 같은 거 안 맞게 이렇게 딱 둘러놓고 그러면서 이제 쓰이는 거북선 같은 그런 식의 배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느릿하게 풍류를 즐기는 배가 아니죠. 나는 듯한 판옥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 밤낮으로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쫙 펼쳐진 하늘과 바다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인풍영어를 해도요, 이 물 위에서. 자, 바람을 맞고요. 달을 읊조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을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데도 어? 바닷물을 보고 이렇게 하늘 보고 주변에 다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물 위에서 그런데도 위에서 말하는 어부의 생애처럼 전혀 어떤 흥취나 풍류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흥이 전혀 없는 게요라고 해놨습니다. 왜요? 지금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런 전쟁 분위기 속에서 무슨 흥을 느낍니까? 그죠? 긴장이 바짝 돼 있겠죠? 자,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석일, 지난날에 배 안에서는 배반이 낭자하더니, 낭자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배반.
자, 어떤 술잔이며 어떤 술 안주 그런 반상이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술상이라고 의역이 돼 있죠. 그죠? 이런 술상이 어지럽게 막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날의 배에는 있었는데 자, 오늘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는 뭐만 있느냐? 술안주가 잔뜩 있고 술이 있는 게 아니라 대검, 장창, 전부 다 무기죠. 칼과 창. 이런 것들밖에 없네. 전쟁 준비만 하고 있네. 비교가 확 되죠, 그죠? 지난날의 배와 오늘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 그죠? 지난날의 배는 풍류의 수단이 됐었는데 오늘날의 이 배는 전쟁의 수단이 되고 있죠. 자, 한 가지 배지만 가진 바 다라니, 그죠? 이 역할이 전혀 다르죠, 이 배의 역할이. 기간 우락이, 자, 그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가 못하도다. 자, 지난날의 배와 오늘날의 배를 대비시켜 가면서, 아, 정말 흥이 전혀 없어. 너무 참 마음이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나달락의 내용입니다. 자, 다달락 봅시다.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신을 바라보며 상신오루를 천일방에 디인하다. 자, 시시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신, 북쪽에 있는 별, 북극성을 얘기합니다. 자, 고전에서는 북극성 이퀄 임금이에요, 임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이 전랑 가운데, 이 전쟁 분위기지만 이 속에서 뭘 본다고요?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본대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임금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영군지정, 이렇게 보통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상신호루. 자, 상할 상자인데요. 이 때를 아파하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때입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나 백성들의 나라의 어떤 피해가 크고 힘듦이 많습니까? 그죠? 이 시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 시대를 생각하는 아픈 마음에 흘리는 늙은이의 눈물, 이 화자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이 눈물을 하늘의 한 방향에 모퉁이에 뚝 떨군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국지정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한 구절 얘기 분위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왜 무슨 일로 우리는 이렇게 늘 자연을 가까이 물 위에 떠 있는데 이 배에서 인풍령을 하지만 흥이 하나도 없지? 아, 이 전쟁 때문이지. 외적 때문이지. 아, 정말 생각해 보니까 늘 나라 생각, 임금님 걱정 이런 거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줄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오동방 문물이 한당송에 디렴하는 자 오동방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문물 수준이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디겠냐마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수준이 되고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만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서 그만 임진왜란을 겪고 말았죠. 그죠?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해초 흉모에 망고수를 안고 있어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해초 흉모. 자, 여기 해추, 바다에 추한 것들, 외적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추한 것들. 얘네들의 흉악한 모략에, 그죠? 해추 흉모에 망고수, 옆에 뜻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뜻을 좀 보세요. 오랜 세월에도 씻을 수 없는 치욕,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주 오랜 세월의 수치스러움이란 뜻입니다.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그죠? 자, 외적들 때문에 이 임진왜란의 어떤 수치를 안고 있어서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버리거든. 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기분 나쁜 기억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볼까요? 자, 이 몸이 무상한들 신자이 되어 이시다가 자, 이 몸이 무상한들 변변치 못하지만 이 몸이 뭐 대단하고 막 이렇게 아주 젊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자기를 좀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지만 내가 지금 임금의 신하가 되어 있다가 궁달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으신들. 자, 궁달 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그죠?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궁과 영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궁과 영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궁한 거 이거는 어떤 신하의 신분을 얘기하고요. 영달한 거 이거는 임금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아가는 길이 벼슬길이 달라서 이 사람은 지금 무신의 길을 걷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임금님 옆에서 보좌하고 보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임금님을 못 모시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만, 우국단심이야 어느 가게에 잊을런고? 자, 우국단심이나 우국충정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은 내가 어느 시시각각에 있겠느냐? 난 늘 한결같다. 늘 임금과 나라 생각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약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국단심, 그리고 임진왜란을 당한 수치선원 치욕.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죠? 다달라게 내용.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잘 봐두세요. 자, 바로 라달라 봅시다. 그러니 이런 우국단심이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자, 관계겨운 장기는 이 비분관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내 마음이 막 정말 어떤 의분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자, 의분에 겨운 이런 장한 기상은 노당익장하다마는 여러분 요 말 많이 들어봤죠? 노익장. 노익장 이런 말 한번 들어봤죠? 늙으면서 더욱 씩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 노익장이 있으셔. 뭐 이런 말 듣거든요. 그죠? 자, 노익장 하다마는 누가? 내가 정말 마음속에 의분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만 정말 기운 하나는 씩씩한데 그런데 요고만 이 몸이 병중에 들으시니 우리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늙고 병든 몸 이렇게 나왔죠. 그죠? 내 이 작은 이 몸이 보잘것없는 몸이 병중에 있어서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단칼에 그냥 쫙 이렇게 막 외적들을 물리치고 싶은데 설분신은 어려울 듯 하다마는 자 설분신은 요 사자성어 외워두세요. 여기 있습니다. 분함을 싣고 신은 원한을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병중에 있어서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원한을 풀고 분함을 씻을 수 있겠냐마는 하지만 그죠?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죠?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붙잡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중국 고사가 잔뜩 나오는데 잘 봐두세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제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제갈공명 알죠? 삼국지에 나오는 자,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멀리 쫓아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중국 고사인데요. 그래갖고 야 평상시에 제갈공명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겁나가지고 쳐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소문에 듣자니 제갈공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야 잘됐어. 평소에 내가 제갈공명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내가 이제 전부 다 몰고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단칼에 없애버려야지 그랬는데 막 따닥따닥따닥따닥 하고 갔더니 이 사마중달이 갔더니 어 저쪽 편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갈공명이 가마에 또 의젓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소문이 가짜잖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쪽 편에서 제갈공명 실제로 죽었는데 의복을 입혀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딱 가마에 앉혀놓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중달이 죽은 사람을 보고 어? 깜짝 놀래가지고 재발지려가지고 도망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이긴 사람을 멀리 쫓아내는데, 자, 요런 고사고요. 그 다음,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아거든. 여기 손빈, 방연도 다 중국 고사 얘기입니다. 밑에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죠? 이 손빈과 방연은 사실은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심지어 의형제도 맺었던 사람인데 이 손빈이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연이 먼저 이제 장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좀 출세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손빈 보고 형님 저를 좀 도와서 이 세상을 구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방연이 좀 나쁜 뜻이 있었죠. 저 손빈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데 언젠가는 나를 물리치고 더 1인자가 될 텐데 아예 그냥 차제에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지 해가지고 손빈을 마치 이렇게 자기를 돕는 사람처럼 함께 할 사람처럼 이렇게 일할 거를 제안했다가 붙잡아가지고 옛날에 되게 좀 뭐 잔인하잖아요. 그죠? 발을 잘라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는데 손빈이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해가지고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와신 상담하는 거죠. 저놈이 저런 놈이었구나.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고 해가지고 여차여차 이제 다시 기회를 찾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기어코 이 방연을 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손빈, 발 없는 손빈, 실제로 발이 잘렸어요. 발 없는 손빈도 멀쩡한, 사지 멀쩡한 방연을 잡았다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자, 그럼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고사들을 얘기하느냐?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물며 이 몸은, 작가 자신 얘기해요. 이 몸은 수족이 갇혀 있고 명맥이 이어시니. 자, 나는 손빈처럼, 방연을 잡은 손빈처럼 발이 없지도 않고 수족이 멀쩡하잖아. 그리고 나는 중달을 쫓아낸 제갈공명처럼 죽어 있지도 않고 살아 있잖아. 내가 조금 병중에 있고 늙어 있지만 손빈보다도 제갈공명보다도 오히려 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설문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다시 의기를 내세우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자, 서절구투를 적으나 저을 소냐. 자, 여기 서절구투 요거 알아둡시다. 여기 뜻이 나와 있죠? 서절구투. 쥐나 개 같은 도적 이렇게 쥐나 개가 몰래 가만히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이 서절구투라 그러면 좀도둑을 얘기합니다. 좀도둑. 자, 근데 이 좀도둑이 여기서 결국 누구냐? 몰래 쳐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결국 이 외적들을 가리키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선상탄 배우면요. 중요한 게 외적을 가리키는 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거 이제 끝날 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지금 서절구투도 그래서 결국 좀도둑이지만 외적을 가리킨다라는 거. 자, 이 외적들 적으나 적을 수냐.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갈공명처럼, 이 손빈처럼, 이제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 그 원통함이나 분함을 풀었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상태니까 저 외적들 조금도 두렵지 않고 내 어떤 분함과 원통함을 반드시 다 풀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뒷구절 맞아볼까요? 자,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자, 이 나는 선 아까 판옥선을 얘기합니다. 판옥선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 선봉을 외치면서 이제 가자! 막 그렇게 하면 구시월 상풍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자, 이 구시월 가을이죠, 그죠? 음력 구시월이니까 늦가을 아닙니까? 자, 서리바람, 서리상자입니다. 이 늦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한번 싹 불면 막 낙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죠. 마치 이 낙엽처럼 뭐가? 예, 외적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달려 들어가지고 쟤네들을 물리치면 마치 낙엽처럼 쟤네들 전부 다 나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할 건가? 자, 요거 옆에 뜻이 나와 있죠. 그죠? 요것도 중국 고사입니다. 삼국지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제갈공명이 이 남만 왕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나라에선 굉장히 좀 신뢰를 얻고 있고 좀 이렇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쟤를 오히려 잘 이렇게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잡았다가 죽이지 않고 풀어주죠.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합니다. 잡았다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갈공명한테 간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갈공명의 편이 됐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하겠냐?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외적들. 충분히 쉽게 물리칠 수 있어. 우리도 잡았다 풀었다 할 만큼 쟤네 서절구투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화자의 어떤 자신감과 의지와 의연한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 라달락입니다. 자, 라달락 고사도 많이 나왔고요. 한문 엄청 많고요. 내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꽤 많은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중피도이도라 수의거랑하야사라. 자, 여기 중피도이도 여기 뜻 나오죠. 꾸물거리는 섬의 오랑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굽니까? 외적이죠, 외적. 그죠? 야, 외적들아,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뭐 이런 얘기예요. 빨리 쉽게 거랑해라. 항복을 구걸해라. 항복해라 라는 얘기예요. 항복해라. 우리 니들 칠종질금 할 수 있고 구시월 상풍의 낙엽처럼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얘기예요. 죽기 전에. 자, 항자불살이니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구태여 섬멸하랴? 뭐 굳이 항복까지 했는데 일부러 다 소멸하고 섬멸시킬 필요 있어? 봐줄게. 뭐 이런 얘기죠. 자, 오왕 성덕이 욕병생 하시니라. 자, 우리의 왕의 성덕이 거룩한 덕이 더불어서 살고자 하시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무조건 적대감을 가지고 완전히 물리치고 하지 않고 니들이 우리 말만 듣고 항복하면 봐줄게. 라고 하는 거죠. 태평천하의 요순군민 대하이셔. 자, 여기 요순 역시 중국이 요임금 순임금 때를 얘기하고요. 요순 시대, 요순 이러면 우리 보통 고전에서는 태평성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순 군민이 된다는 얘기는 태평성대한 시절을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1월 광하는 조부조하였거든. 1월 광하, 자, 해와 달과 빛나는 빛은 결국 뭘 가리킨다고요? 임금의 덕을 가리킨다고요. 자, 이거는 아침 또 아침, 그러니까 아침마다 늘 빛나고 이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평성대가 쭉 지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거든.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이 전선, 아까 판옥선, 비선을 얘기하죠. 그죠? 이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도 이제는 어주에 착만하고 고깃배. 자, 이거는 풍류를 즐기는 배죠. 그죠? 자, 이 풍류를 즐기는 배에 바꿔 타가지고, 아, 늦도록 노래하고 즐기고, 술 마시고, 여유롭게 누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선과 이 어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가을달 봄바람에 이렇게 떡 베개 베고 높게 누워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계절을 편하게 이제 여유롭게 태평성대한 시절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대 해불 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자, 해불 바다에 안이 일어난대요, 그죠? 자, 뭐가? 이 파도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잔잔하죠, 물결이. 그럼 결국 뭐라고요? 아하, 태평성대를 가리키는구나, 이 문맥상. 자, 그러니까 이 어진 이 임금의 덕을 바탕으로 정말 태평성대한 시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라달락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그냥 다 때려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자, 그런데 다만 항복해. 항복만 하면 그냥 같이 살게. 태평성대함을 누리고 싶다고 하고 굳이 뭐 전쟁하고 다 없애고 막 이런 그거보다는 너무너무 분함이 크고 원함을 풀어야겠지만 니들이 그냥 지난날의 가오를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고 항복을 하면 봐주겠다. 그리고 평화롭게 태평스럽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하자의 어떤 바람, 어떤 하자의 소망이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자, 뒷부분에 태평성대가 도래하기를 이렇게 염원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죠? 요까지가 선상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대어풀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했는지 구절풀이 서로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역시 옆에 19풀이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선생님들이 다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 1, 2, 3, 4, 5번 한번 다시 잘 봐두세요. 자, 오른쪽에 문제 갑시다. 오른쪽에 작품 연구사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 나오죠? 배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자, 석일 주중에는, 과거의 배는 어땠습니까?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배가 풍류의 수단으로 쓰였고, 금일 주중에는 칼과 창만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죠? 배가 전쟁의 수단으로 쓰였죠. 자, 여기 이 배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전선 이런 표현 나왔고요, 그죠? 그에 뭐 비선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그에 뭐 판옥선 이런 말도 있었죠. 자, 반면에 본문 마지막에 어주 이런 표현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고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우국충정, 의분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기 의지와. 자, 근데 무작정 전쟁하고 다 물리치겠다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함께 살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평화에 대한 공존의지도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상탄과 다음에 누앙사는 배우겠지만
태평사는 지금 수업 시간에 못 하는데 이것도 박일로의 가사 중에 잘 알려진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역시 이것도 비슷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선상탄보다 한문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자, 문제 5번부터 봅시다.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꾸법이라는데 보통 이 가사는 사사주 사원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꾸법이 나옵니다. 뭐 석일주 중에는 이런데 금일주 중에는 이렇더라. 그죠? 대꾸 표현이죠. 자, 이번에 비유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아까 좀 전에 나왔죠. 구시월 상풍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뭐 이런 거 충분히 화자의 의지가 나오죠. 자, 3번에 역설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의미를 이렇게 그 모순되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역설법은 없죠. 자, 서리적 표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못할 것까? 뭐뭐 하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명령하는 어조로 대상에게 특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에 어떤 거 있었어요? 야, 수의 거랑 하야사라. 너 빨리 항복해. 그러면서 특정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5번에 3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자, 6번 봅시다. 나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A는 그렇죠. 석일 주중이고요. 그죠? 자, B는 금일 주중이죠. 석일 주중에서는 풍류를 즐겼고요. 그죠? 금일 주중에서는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대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B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아니죠. A와 B 모두 이동 수단으로서의 배의 가치. 별점 상관이 없죠? 자, 3번에 A에서 B로 화자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것은 계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관없죠. 자, A는 배가 풍류의 수단으로, B는 배가 전쟁의 수단으로. 이거네요. 그죠? 자, A가 부정하는 배에 대한 인식,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4번이네요. 7번 봅시다. 자, 묶어놓은 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묶어놓은 A, 라달락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쫓고 쭉 해가지고, 그죠? 서절구투를 적으나 절소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외적들의 왜소한 신체를 업신여기고 있다. 아, 물론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있죠. 근데 이거는 외적들의 신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겁날 게 없어. 니들 한 칼에 물리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서리적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생중달과 방연은 서절구투와 대응한다. 그죠? 여기 뭐 서절구투는 지금 외적을 뜻한다는데 우리 아까 한번 찾아보기로 했죠. 그죠? 한번 쭉 모아볼까요? 여기 보면 예, 벌레같이 꿈틀거리는 외적 이런 말 나왔었고요. 여기 서절구투 이런 말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다에 추한 것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앞쪽에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적, 난당적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그리고 풍파만리밖에 어느 사이 엿볼런고 그러면서 이 사이라는 사방에 오랑캐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 전부 다 외적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물론 여기 지금 선택지에 나온 것처럼 비유적인 비교를 해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 생중달이나 방연도 결국 이 외적을 의미하는 걸로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3번 볼까요? 고사를 인용해서 하자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중국고사 많이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자, 무인으로서의 기계와 우국 충정 아주 잘 드러나고 있고요. 제갈공명이나 손빈에 비해서 화자의 상황이 더 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손빈에 비해서 발이 없지도 않고 제갈공명에 비해서 나는 살아있고 그러면서 내가 설분신은 못할 거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7번에 1번이죠. 그죠? 자, 8번 바로 볼까요? 기억부터 미음 중에 그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바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찾아볼까요? 마달락 봅시다. 항자 불살이다. 자,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그러네요. 그죠? 뭔가 평화를 더 이렇게 추구하고 있죠. 그죠? 자, 니은 봅시다. 세 번째 줄에 요순 군민이 된다. 역시 태평성대한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죠? 뭐 이게 조선의 군민이 아니라 요순의 군민이 된다는 거 보면 이 약간 어떤 좀 중국 어떤 그 사대주의 사상, 모화 사상도 좀 드러나는 구절이긴 합니다. 아무튼 태평성대를 추구하죠. 그죠? 그럼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조금 더 볼까요? 디귿까지 볼까요? 1월 강화 아주 빛나고
아주 그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임금의 덕 이런 걸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일월 화마. 자, 리을은 추월 충풍. 어떤 뭐 가을, 달, 봄, 바람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 미음에 예, 해불량파. 음,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요거는 별로 상관성이 좀 떨어지죠? 자, 기역과 니은은 항복한 사람 죽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니은은 태평성대한 시절을 살자. 자, 미음은 역시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까운 것은 요거죠. 그죠? 1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깝게 묶인 거 4번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자, 9번 봅시다. 자, 다의 해추육모의 망고수가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을 그 의미와 함께 써라 그랬는데, 당연히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해추흉모의 망고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울 수 없는 수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연히 우리가 어, 겪고 싶지 않았던 어떤 외적에게 당한 아주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그죠? 어떤 그런 임진왜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0번에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정리한 것이다. 자, 가로 안에 적당히 써보라고 그러네요. 선상타는 외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바탕으로 창작됐는데 그렇지만 작가 박일로는 평화공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어떤 식으로 평화공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임금의 덕이 외적이지만 니들 우리를 쳐들어온 침략한 나쁜 적들이지만 그래도 함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평화공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한 30자 내로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항복하면 죽이지 않고 함께 살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함께 잘 살자라는 식으로 써져 있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선상탄을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다 배웠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죠. 자, 처음에는 이제 통주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역이 진목하면서 이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배 위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죠. 아, 헌원씨 배 왜 만들었어? 아, 진시황 사람들 왜 보냈어? 아, 서불 등의 물이 왜 돌아오지 않았어? 막 그랬더라면 전쟁이 안 났을 텐데 라면서 어떤 반일 정서, 그러니까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화제의 원망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부분 끝나고 나면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뜻이 너무 고집스러웠어. 배가 이런 유용성도 있잖아. 풍류를 즐길 수가 있는 수단이잖아. 다만 옛날에 그런 배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모습이 그렇지가 못해라고 대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죠? 자, 그거 끝나면 어떻습니까? 막 의분에 가득해가지고 내가 비록 젊고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늙고 병들었지만 내 우국충전과 의기로 저 외적의 물이 단칼에 무찌를 수 있어 라면서 자기 어떤 무인으로서의 높은 기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덕이 크셔서 외적들 니들 항복만 하면 태평스럽게 더불어 살면서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죠? 자, 표현상에 굉장히 한문투의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무인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막 감상에 젖어 있다든가 개인적인 어떤 정서에 빠져 있지 않고 굉장히 직서적인 표현 위주로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화자의 의지나 투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고요. 특이하게 이게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중심 소재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시상을 쭉 풀어가는 것도 좀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죠? 자, 주제는 한마디로 뭡니까? 예, 이 전쟁의 어떤 아픔을 다 딛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놓은 작품이죠. 한마디로 본문에 있는 단어 중에 찾아라. 뭐 예를 들어서 우국단심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국충정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전쟁 가사의 대표작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한자 성어나 중국 고사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요순 군민이 되자 하는 것처럼 어떤 중국에 대한 그런 모아 사상, 사대주의 사상도 약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색채 이미지 어떤 황혼이라는 표현 기억납니까? 우리 서두에서 누런 구름이 깔려 있다. 자, 근데 그 구름은 뭐였습니까? 전쟁의 분위기, 전운이 감도는 거를 항온을 통해 갖고 드러냈죠. 그죠? 그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화자가 머물리는 곳의 분위기도 전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리적인 표현, 의문형의 문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화자의 심정이나 의지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비유적 표현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옛날과 요즘, 그러니까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 대비시켜가면서 많이 드러냈다는 거. 뭐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외울 게 굉장히 많고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또 오히려 또 뚜렷하게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만 좀 익숙하게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머리에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복습 한 두어 번 해가면서 선상탄 잘 끝내놓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할 누앙사는요, 이 전쟁 가사와는 또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그런 작품인데, 다음에 또 누앙사 할 때 한번 이어서 박일로의 그런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